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창업 자금하고요, R&D 자금에 대해서 몇 가지 전략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개월 챌린지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기 전에 어제 창업 선도대학의 공고가 떴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2배 정도 늘어났고요. 예산이나 학교들 늘어났고요. 지원 조건도 좀 달라졌습니다. 3년 미만의 창업자들까지 선발을 하고요. 다만 좀 특징이 있죠. 작년부터 정부 지원 자금의 특징이 예전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은 선발을 해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없다 하더라도 비즈니스 모델만 보고 선발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작년부터 그런 창업자들에게 지원을 해주니 실적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운영기관이나 이런 데서 평가해서 심사할 때 굉장히 많은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기존에 매출이 있는 기업들, 실제 지금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지원 자금들이 이렇게 집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선도대학 같은 경우는요, 그 대학교의 특성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그 대학교의 특성에 맞는 사업에 지원해주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물론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작년까지는 사실 위쪽으로 내려갈수록 제주도를 제외하고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경쟁률이 좀 낮았던 건 사실입니다.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대전 지역 같은 경우는요, 여기 대전에서 오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많이 IR이나 이런 프레젠테이션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나 소프트웨어 기반의 스타트업들은 인정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전에 연구단지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6개월 챌린지 플랫폼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혁신센터마다 진행을 하고요. 그 해당 혁신센터에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오늘 어제 발표한 선도대학이 아니고 다음 달에 모집을 할 6개월 챌린지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사업계획서의 양식이 초기 창업자분들이 도전하기에 무난합니다. 좀 바뀌었어요. 작년에 비해서도 양식이 바뀐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6개월 챌린지 플랫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선도대학과 다르게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 4,500만 원까지 전부 다 출연 자금으로 진행할 수 있고요. 그런데 또 하나 좋은 점이 있습니다. 보통 창업 자금을 받은 이후에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R&D 기술 개발 자금을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들이 신설된 것들 중에 1회 신설된 사업 중에 R&D로 이렇게 연결해 주는 사업들이 몇 개 있는데요. 일단은 6개월 챌린지 플랫폼 사업 받으신 다음에 해당 혁신센터에서 3천만 원까지 R&D 지원을 해줍니다. 자부담률이 제가 알기로 한 5%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올해부터 혁신센터에서 지원금을 받은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창업성장 기술개발 자금을 1억 원까지 지원해주는 R&D까지 연결을 해줍니다. 따라서 창업선도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선도대학 받고 나중에 R&D를 따로 준비해서 중간에 약간 텀이 있는데 6개월 챌린지 플랫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창업사업 받고 바로 3천만 원 R&D를 연계한 다음에 이 해당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해서 1억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업성장 기술개발까지 연계를 하시면 올해 안에 잘하면 창업사업부터 R&D 사업까지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전략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확인하시면 되고요. 사업계획서 목차 보시면 크게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술에 대한 부분을 서술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기술을 적용할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셔야 되고, 세 번째는 이 제품이 판매될 만한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제가 주로 이 시장 분석에 대해서 바텀업 방식의 매출 추정의 근거가 되는 시장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탑다운 방식으로 산업 분석을 했을 때 고객군이 발견되는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템들이 있을까요?
B2B의 거래 관계를 갖고 있는 아이템 같은 경우는 산업 분석을 한 결과 밸류 체인을 조사해서 이 밸류 체인의 각각의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도출이 되어야 고객군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TPM 중에 마켓의 이 탑다운 관점의 산업 분석, B2B의 거래 관계를 갖고 있는 아이템들은, 스타트업들은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거래 관계에 따라서 이 거래 관계를 갖고 있는 고객이 느끼는 가치들이 다 달라지고요. 실제로 많은 교육에서 비즈니스 모델 수업을 받으시면 B2C에 특히 사용자 관점의 가치 설계를 하시게 되는데 이 중에 제조 기반의 스타트업이나 혹은 B2B의 거래 관계를 갖고 있는 아이템들은 대상 고객 기업군이 어떤 니즈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그 방향성 중에 하나로 매출 증대와 비용 감소를 어떻게 시킬 것인지를 어필해 주시는 것도 좋은 사업 계획서 쓰실 때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B2G의 거래 관계를 갖고 있는 어떤 정보 기반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항상 질문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보를 대상으로 어떤 사회적인 정당성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내 사업 아이템은 오케이. 하지만 해당 예산 집행의 근거를 정확하게 대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과거의 1년 혹은 2년 내에 어느 정도의 예산 집행 근거를 가지고 해당 사업이 추진되었는지 조사를 해주시는 부분이 사업계획서에 시장 분석을 하실 때 활용할 부분입니다. 궁금하신 분 있으신 분들은 제 이메일이나 네이버나 페이스북 검색창에 제 이름 검색하시면 전국에 저 혼자밖에 안 나옵니다. 제 이름이 특이하기 때문에 연락 주시고요. 발표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